꼭 그래야 되나? 계엄 때 네. 한동훈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계엄 해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작은 반론도 있어요. 네. 팩트만 얘기한다면 네. 한동훈 없었어도 뭐 계엄 해제는 됐죠. 네. 다만 네. 그래도 그런 기회를 봤을 때 한동훈이 제정신이구나. 네. 상식은 있구나. 윤석열보다 낫구나. 그럼 탄핵은 192석이니까. 네. 어쨌든 한동훈계가 8명을 해줬으니까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뭐 그래서 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뭐 유도를 한다면 내가 뭐 한동훈 잘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제 뭐 그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책이 나옵니다. 네. 예, 국민이 먼저다.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망은 성공한다. 뭐 성공이나 이제 실패 일단 그걸 평하기에 앞서서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네. 그 전에 김포시 서울 편입이 먼저입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하시죠, 진짜. 지금 김포에 사는 말려 김동만 죽겠네, 씨가 저한테 볼 때마다 물어봐요. 저랑 친한 친구인데 볼 때마다 물어본다. 언제 서울 때문에. 되냐고? 예. 그래서 일단 한동훈 대표 이번에 꼭 나오시면은 김포시가 언제 서울에 편입되는지에 대해서 꼭 밝혀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요. 김포세요 혹시? 저는 용산 삽니다. 근데 왜 남의 집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아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저 김포에서 애타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주변에 네.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없어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는 새로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어떤 새 결집을 통해서 어떤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연 그럴 만한 새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동훈은요. 당원과 국민이 불러내야지 본인이 그냥 나서서 나오게 되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 전에는 국민과 당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한동훈에 대한. 그렇죠. 네. 위도우미 그런데 뭐 이것도 있고. 총선 때 어땠습니까? 음. 뭐 2조 심판 뭐 맞아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지금? 맞아요. 네? 운동권. 운동부는 들어봤어도 요즘 세상에 누가 운동권을 심판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에게 만약에 운이 따른다고 하면 네. 하나 정도의 어떤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건 뭐냐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두 가지 구도로 펼쳐질 겁니다. 첫 번째 허들은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자와 반대를 했던 자들로 구도가 나누어질 것이고 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김문수라든지 아니면 뭐 탄핵 찬성한 사람은 반대한 사람이 김문수. 반대가 헷갈리네. 그렇죠. 반대한 탄핵에 김문수, 반대하는 게 뭐 김문수, 홍준표 뭐 예를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냐 탄핵에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 이제 뭐 오세훈도 애매하지만 오세훈 뭐 이제 한동훈 뭐 유승민까지 뭐 맞아요, 이렇게 될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관련이 있는 자와 자유로운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한동훈과 오세훈 중에서 한동훈에게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명태균은 오세훈이 썰려 나간다. 네. 아. 만약 그런다면은 저는 한동훈에게도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정치 초보 네. 검찰에게는 제가 봐서 향후 한 20년간은 표를 안 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은 근데 이번에 책에 그 검사 1억 뺐다고. 네, 의미 없죠. 그러니까 우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네. 계속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보면은 딱 그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검사 빼면 본인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김포 편입도 안 하고. 네, 김포시 서울 편입.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사실 한동훈 대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거의 한 뭐 10년 이상 허우적대는 정치인이 유승민 대표인데 그렇죠. 그 기시감이 상당히 많이 들고 국민의힘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당원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일단 본선에 가려면 예비 경선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뚫는 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당대회 때도 당신 민심 다 잡았고 네. 그때에서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고 당원 구조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 음. 그런데 그 부분은 최소한 전당대회 때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으라는 건 아니었고 당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라는 건데 당원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배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치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이미 결론 채점표를 내렸는데
본인만 이 국면을 어떻게든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50대 50으로 갈 거거든요. 이 룰대로 하면 원래 예비 경선을 여러 차례 하면 뭐 2대 8 했다가 3대 그렇죠, 7 했다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당심 민심이 이른바 5대 5로 하면은 이거를 과연 꺾을 수 있을까? 한동훈이 본인의 그리고 새해라는 것도 대단히 미약하고 그렇죠. 오히려 처음에 힘이 있을 때 막 비대위원장으로 꽂혀 내려오고 전당대회 이 국면에서 새 구축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떨고 나가줬으면 나가줬지 더 붙었다는 인상은 아니었었거든요. 전당대회 때 현역 몇 명이 붙었다 어쨌든 했는데 거기서 더 확장세를 전혀 못 보여줬어요. 오히려 더 떠났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른바 당신과는 완전히 거리를 멀게 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경쟁성을 가지고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 최근에 네. 김상우 의원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어제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상우 의원이 5.18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어요. 예, 제가 가서 좌표 찍혔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감사한데 요새 좀 관심이 없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5.18 갔다 왔는데 김상우 의원이 이제 가서 사과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진짜 단독인데 네. 그 김상우 의원이 처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같이 가자 했대요. 아 단칼에 거절. 단칼에. 네. 아. 그래서 이제 김상우 의원이 비공개로 혼자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쫓아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 품으면 이게 무슨 확장성을 갖겠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막 무릎이 꿇리면서 이렇게 예, 무릎사가. 뭐 이른바 서진 정책이다 네, 어쩐다 네. 해서 그게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경제민주화니 뭐니 해가지고 네. 확장성을 표방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무적 감각도 없고 거기 지원해주고 자문하는 그룹이란 게 얼마나 탄탄한지 모르겠는데 네. 딱 그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 상상력이나 그 공간을 넓히는 사고를 한동훈은 보여준 적이 없죠. 네. 본인이 5.18 왜 안 갔다 보세요? 저는 아니 우리 강성필 대변인한테 좀 코치 좀 받으면 아 같이 가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네. 이게 정치적 철학과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치 초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와 철학과 이념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때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자적 반응하고. 네. 근데 본인이 그냥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을 때는 내가 5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뭐 민주당의 본산,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광주에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라는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뭐 박상수 변호사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 때문에 한동훈이 좌파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배신자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고착화될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준석의 어떤 길을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그렇죠. 이준석 같은 경우가 한동훈보단 나아. 아. 상상력은 있어. 네. 이게 뭐 너무 상상이라서 문제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제대로 된 정치적 상상력이란 것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것들이거든요. 상상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좀 코드가 안 맞네. 그래서 전 친명이에요. 예. 전 친명이에요. 그러세요? 친명. 저는 중도 보수입니다. 예. 뭐 친명태균 말하는 건가? 예. 어쨌든 예. 그래서 한동훈은 사고를 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살아온 과정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흑수저가 야 너 고생했다 이래서 흑수저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흑수저 그러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인생의 철학을 가지게 된 건데 한동훈처럼 고생을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교감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그래서 이제 광주까지 갈 생각 엄두도 못 냈을 것 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선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렇죠. 광주 눈치 갔다가? 보는 거야. 네. 예,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자기가 대선까지 꿈을 꾼다면 자신의 정치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배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 보는 거야.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책도 내고 뭐 이래야 맞아요. 되는데 광주를 가면
이게 당원들한테 요렇게 저렇게 작동할 거고. 그러니까 크게 보거나 행보를 넓게 가져가는 정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 출신 왜 뺍니까? 자기가 검사 맞아요. 출신이어서 수혜받아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 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하고 그게 되니까 싹 거둔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출신이라는 거 오늘도 한 친한 게 이 일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아니 검찰이라고 무슨 딱지 붙이고 이런 구태가 어딨냐라고 하는데 네. 아니요. 그게 네. 아니라 네. 지금 정치인의 살아온 이력이라는 거는요.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산전수전 겪어보고 돈 버는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렇게 하대도 홀대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좀 다른 사람들 공감하고 이랬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게 직업윤리예요. 상대방을 죄악시하는 거. 그렇죠.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고 그걸 파고드는 게 그렇죠. 그분들의 직업윤리예요. 그건 정치와는 대단히 상치되는 이 성향이에요. 잘 맞지 않아요. 물과 기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랑도 얘기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해서는 정치 영역에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목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후광을 입었던 자가 지금 딱 표변해가지고 나 검찰도 안 입네 뭐네 아니요 그 한길 못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평생 특수부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반 형사 사건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그 수사. 이거 정치 영역에서 대단히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지도자가 지금 시대 정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후보가 정말 있다면 그건 한동훈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회하자면 그나마 꼭 그래야 되나? 계엄 때 네. 한동훈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계엄 해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작은 반론도 있어요. 그냥 현실만 얘기하고 네. 팩트만 얘기한다면 네. 한동훈 없었어도 뭐 계엄 해전 됐죠. 아니, 민주당 유석인데 네. 다만 네. 그래도 그런 기회를 봤을 때 한동훈이 제정신이구나. 네. 상식은 있구나. 윤석열보다 낫구나. 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한동훈이가 없었으면 계엄 해제가 안 됐다. 그럼 탄핵은 192석이니까 네. 어쨌든 한동훈계가 8명을 해줬으니까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뭐 그래서 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뭐 유도를 한다면 내가 뭐 한동훈 잘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제 뭐 그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러한 점은 인정은 해줘야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윤석열보단 낫다. 윤보다 낫다. 예, 그리고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뭐 4선, 5선이라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한동훈이 이제 그건 별개로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지도자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이 검사여서 안 된다라는 것도 저는 있기도 하지만 저는 한동훈이 국가를 운영할 아직 경험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을 감정적으로 싫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출신보다는 저는 자치단체장 출신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네. 왜?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차라리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민주당 이래서 제가 민주당 사람들 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명태균 한 번에 날리려고 그러죠 지금. 아니야 그게 왜? 올려놓고. 내가 지금 말하잖아. 일관성 있게 자치단체장 출신을 내가 좋아한다. 왜냐면 네. 이 자치단체장은 경제, 복지, 교육, 문화, 체육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시키고 이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국회보다는 광역의회보다는 기초의회가 훨씬 이 언론의 조명을 많이 못 받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초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행정부, 집행부로서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난감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어떤 의회의 어떤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좀만 잘못하더라도 언론이 감시를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의회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갱파치죠. 이런 산전수전을 겪은 어떤 정치인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뭐를 했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뭘 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홍준표와 오세훈도 단체장을 해봤으니까
지도자였어요. 그래도 어떤 허들을 넘었다 하는 거죠. 네. 제가 무슨 명태균 게이트로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제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알겠어. 네. 묘하게 설득됩니다. 아, 그럼요. 저희 일리가 있는 예, 거 일리 있다고 보세요,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예, 아, 왜 왜냐면 이러실까, 오늘? 제가 한번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지자체장 경험도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예, 더 예. 어려운지. 네. 이 지자체장이라고 그랬어요. 훨씬 왜냐하면 어려워요? 국회는 또 많은 책임에선 좀 비교적 자유롭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정을 맡게 되면은 보는 눈도 많고 감시도 맞아요. 많고 상당히 그래서 더 엄중하게 이제 본인은 이제 어려웠다 뭐 이런 아. 표현을 쓰셨었는데 네. 저는 아까 질문에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계엄 해제 때 그리고 탄핵 네. 국면에서 네.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기여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해야 되는데 네. 근데 딱 거기까지였다. 왜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어쨌다 할 때 이른바 소통령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같이 한덕훈. 네, 한덕훈. 그걸 한덕훈이라고 부르죠. 아, 말도 잘 한덕훈. 지었는데. 한덕수, 한동훈 같이 네, 네. 이 권력을 분점해가지고 맞아요.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맞아요. 자기들이 나눠서 향유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가 뭔데? 지가 그러니까 뭔데? 지가 뭔데? 네가 왜 법이 거기서 나와? 예, 법에 없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이런 곳에 심취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짚고 어떤 대안을 내거나 이게 야당과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끌어내는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할 맞네요. 줄도 모르고. 맞네요. 앞으로도 못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될 자격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맞네요. 거죠. 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 하나는요. 네. 오늘 사실 이 빅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김건희 육성, 네. 아, 명태균. 예. 예, 요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예. 묘하게 지금 나왔어요. 예. 어쨌든 예. 예, 육성 들어보시고 좀 어땠습니까, 대변인? 상태가 안 좋던데요, 목소리가. 아, 그렇죠. 그때 예. 약간 목이 잠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전날 뭐 여튼 예. 저는 왜 이 타이밍이 났을까요? 이 타이밍에 예. 그래요. 그런데 묘하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네.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몇 번 국민의힘을 향해서 말했는데 네. 아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대해서 개입했잖아요. 한 근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김건희의 음성도 안 나왔는데 왜 그 명태균 같은 이 정치 브로커 말만 듣고 그렇게 주장하냐라고 우리 민주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음성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오늘 뭐 별 말이 없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실 왜 뭐 논평도 없어요? 네. 해명 자료도 없고. 예. 저는 이거 빨리 해명하세요. 국민의힘 빨리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봅니까? 이게 그러니까 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어디 발 기사냐, 검찰 발이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거냐, 네. 아니면 뭐 이제 뭐 변호인단이 했거나 뭐 여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타이밍이나 이 검찰의 태도나 관련해 가지고 묘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네. 검찰은 더 이상 당연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 육성 대단히 파급력이 큰 거예요. 네. 부정선거는 이런 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면서 그렇죠. 영부인이 될 사람이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에 불과한데 그렇죠. 어떻게 다 내가 해놨으니까 김영선이 될 거라고 안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정말 한 단면인데 계속 터트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 특검으로 밝혀야 돼요. 지금 검찰 신뢰받는 수사하고 있다고 저 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특검하고 국민의힘도 자신 있으면 이거 특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못 막아요. 이거는 한번 막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성국 의원이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지금 특검에는 반대하지만 우리가 짚고는 나가야 된다. 또 묘한 게 있죠. 이른바 한동훈 게이니까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지칭되는 단 한 명의 대선 주자. 한동훈. 네. 이게 또 하나의 전선을 그을 겁니다. 아. 근데 사실 한동훈도 이 전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맞아, 김영선 그 알았다는. 지역구의 당무감사를 그렇죠. 통해서 그 난장판을 다 알고 있었다는 지금 보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자유롭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무슨 뭐 공수처에서 뭐 질의서를 가지고 잘 썼네 못 썼네 이것 가지고도 특검을 하자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요 정도 공천 개입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켜보겠습니다.